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제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특혜 의혹을 주장해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분열 등과 맞물려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면허를 도용해 카쉐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에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AI가 계속 확산하면서 닭과 오리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광주에서 잇따라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분열 등으로 정계 개편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정치권의 세판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촛불 민심의 명령은 기득권과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정치판을 흔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 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도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개헌 토론을 머뭇거려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시간을 이유로 삼아서 개헌 토론을 지금 논의를 유보하자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권 후보들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당도 다음 주 중에 개헌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분열과 반기문 총장의 귀국 등으로 정계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개헌론을 고리로 한 세판짜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특혜 의혹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어등산 사업을 광주시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민간 사업자가 달라고 하는 투자비 229억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이 강제조정한 내용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골프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유원지 투자비 229억 원도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대신 229억 원 가운데 32억 원을 떼내서 트라우마 센터를 짓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 등기 이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유원지를 운영할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와 민간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혜 의혹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광주시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원지 개발은 놔두고 돈 되는 골프장만 개장하도록 허용해준 게 이미 특혜성인데 이제 와서 유원지 투자비까지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골프장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대신 유원지 땅을 광주시가 기부받으라는 4년 전 법원의 1차 조정을 따랐더라면 이제 와서 229억 원을 주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리조트에 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보입니다. 특혜 의혹 꼬리표를 떼내지 못한 가운데 10년을 끌어온 어등산 사업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쌓여서 어는 곳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비슷한 기온 유지하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다행히 모레 크리스마스에는 낮에 비교적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 기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4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4도, 보성에 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전남에서는 품귀 현상까지는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닭과 오리를 판매하는 지역 음식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대형마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과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달걀은 아직 쌓여 있습니다. 지역 마트들은 수도권에 비해 고객 수가 적거나 전남에서 달걀을 직접 공급받고 있어 판매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 30개들이 한 판에 6,400원에서 7,400원대로 목포의 3개 대형마트 모두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많이 비싸죠. 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5,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시장에 가도 비싸고. 그래서 안 먹게 돼요, 더. 소규모 마트나 동네 슈퍼도 상황은 마찬가지. 하루 150판가량을 들여오던 이 마트는 30판 안팎만 확보하는 등 물량은 줄었지만 계속 오르는 가격이 더 걱정입니다. 다음 달에 설날이라 이제 저희가 설날에 좀 가격이 좀 항상 행사라 엄청 한 3,000원 이하였는데 지금 한 판에 거의 최소 8,000원? 제가 볼 때 설날에는 한 9,000원까지 인상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 20, 30팀의 예약을 받던 오리탕집은 며칠째 한산한 점심을 맞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를 파는 대부분 식당이 비슷한 상황으로 매년 AI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영업난에 업종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75도 이상 끓이게 되면은 그 균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파는 입장에서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식용 닭과 오리 역시 일주일에 1,000원꼴로 가격이 오르는 데다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지역 음식점들의 타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나주와 진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나주시 반남면 시오리 농장에서 산란율이 감소하고 폐사가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험실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5,00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진도 의신면 시오리 농장에서도 오리 10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나주 5건, 해남, 무안, 장성, 구례 1건씩 모두 9건의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무등산 정상 방공 포병부대 이전 후보지로 광주시 내 3곳을 정할 예정입니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후보지 3곳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정해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정은 국방부가 군 작전성을 검토해 내리는데 군공항 영내 등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 사업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범죄자들이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릴 수 있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사고를 낸 차량에서 앳돼 보이는 학생들이 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피해 차량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외제 차량 2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인 고등학교 3학년 복모군. 카쉐어링 업체에서 어머니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린 뒤 친구들과 함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친구가 지하주차장에서 빠르게 달리는데 딱 들어오는 차랑 이렇게 옆에서 박아가지고 많이 무서웠죠. 저는 이 사고 난 게 처음이어서. 지난 9월에도 17살 김모군이 부모의 면허증을 도용해 카쉐어링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면허증과 본인 인증이 어플과 컴퓨터로 이루어져 무면허인 10대도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카쉐어링 활성화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320여 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자기 인적사항을 굳이 자기 인적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손쉽게 차를 렌트해서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현재까지는.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의 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운전자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 등이 없어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모님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카드도 부모님 비밀번호 그 카드 2자리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아버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소렌터카 업체가 협력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최대 15만 대까지 늘릴 예정인 가운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4월 목포의 한 슈퍼마켓에서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여주인을 숨지게 한 2인조 강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37살 이모 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부부의 생활이 처참하게 파괴됐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이기창 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광주 시민의 치안을 어떻게 책임질 계획인지 이기창 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일부터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창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광주를 떠난 지 23년 만에 귀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광주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치안 관련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치안 현장 구석구석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치안 대책을 정말 눈높이에 맞는 치안 대책을 잘 수립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찰에게는 치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가장 먼저 시민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치안 진단을 하고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등 유관 기관과도 협업을 더욱 긴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많은 분들이 상무지역 야간 치안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도 갈수록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치안력 강화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치안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광주 안전지수에서 범죄 분야가 취약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노력할 계획이십니까? 예, 유감스럽게도 범죄 발생률이 감소가 더디고 있습니다. 네. 금년은 다행히도 전년도에 비해서 18.2%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치안력을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가시적인 방법 활동을 강화하고 112 총력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기초 치안을 굳건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증설은 물론이고 셉테드에도 적극 관여해서 범죄 환경 차단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셉테드는 어떤 건가요? 말하자면 환경 설계에 의한 범죄 예방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그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임기 2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광주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 시민에 대한 어떤 치안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치안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 그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 향상도 같이 맞물려 있다. 이를 통해서 광주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데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위기관리 조직입니다.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소 부단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안전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만족도까지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선 학교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 소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가장 골치 아팠던 한 학교의 놀라운 변화에 교육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학교 복도가 미술작품 전시장이 됐습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부터 영화 포스터, 세계 각국의 명승지까지 모두 300여 점. 넉넉 잡아 10시간 걸리는 그림을 학생들이 틈이 날 때마다 붓칠을 해가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평소에 시끄럽던 애들도 하는 중에는 집중하게 되니까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학교는 폭력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172명의 학생이 학교 폭력에 얽혀 있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것만 58차례로 1년 내내 매주 한 차례 이상 폭력 문제로 진을 빼야 했습니다. 그러다 전교생들이 미술작품 제작을 시작한 지난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가 급감했고 올해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신규 중학교 개설로 학생 수가 줄어 생활 지도가 촘촘해진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술과 악기 연주 등을 통해 학생 정서가 안정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짐을 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와가지고 전남의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 학교의 시책을 다른 학교에도 전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장애가 있는 노숙인들이 공예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고 싶은 꿈을 작품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옛 여인들이 앞에 앉아 단장을 하던 한지 경대. 쪽진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비녀 장신구와 눈 속 홍시 그림이 박힌 서랍장까지 곳곳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이 공예품들은 모두 장애를 가진 노숙인 20여 명이 보호시설에서 5년간 만든 작품들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처음 할 때부터 손을 올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뭐 이거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다가서서 보고 싶고. 처음에는 그저 자립하기 위해 배운 공예 기술이었지만 작품을 만들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적성을 찾았고 작품을 구경하러 온 시민들이 판매도 문의해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작품은 작품마다 자기가 잘 완성해 가면서 또 성취감도 이루고 많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자존감과 자존심이 많이 높아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위축되고 보호받아왔던 노숙인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다가서고 싶다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연말을 맞아 올 시즌 동안 적립한 성금과 후원 물품을 영하 25호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에서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와 관광공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예향 유치원 아이들이 직접 새알심을 넣은 팥죽도 만들고 전통놀이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MBC 희망인물과 청춘진담 출연진들이 올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MBC와 함께하는 희망인물과 청년 멘토들은 토크 콘서트 청춘진담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희망 나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FC 구단주와 감독 선수단이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윤장현 광주FC 구단주를 비롯해 기영옥 단장과 남길 감독 등 선수단은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가정에 연탄 1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올 시즌 많은 응원을 보내준 광주 시민을 대신해 선수단과 사무국이 급여 1%를 떼 기부한 것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봉선이동 3위 2차 아파트 주민들이 104만 8천 원, 사회복지법인 미화 어린이집이 42만 7천 원, 광산구 송정일동 1통 주민들이 25만 원, 2통 13만 원, 3통 1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민들이 12만 원, 12통 13만 원, 화순군 어린이집 연합회 102만 5천 원, 주도리 3구 주민들이 10만 원, 향청리 주민들이 33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한천면 모산마을 주민들이 55만 원, 이서면 설이 8만 원, 이서면 번영회에서 20만 원, 담양군 고서면 주산 1구 주민들이 25만 원, 주산 2구 10만 원, 금연 1구 11만 원, 금연 2구 9만 원, 분양 1구 17만 3천 원, 분양 2구 4만 5천 원, 원강 1구 25만 5천 원, 성월 1구 25만 8천 원, 성월 5구 8만 원, 동운 1구 18만 원, 보촌 2구 9만 3천 원, 고읍 2구 주민들이 16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산 2구 주민들이 18만 5천 원, 원등일길 신도식 씨가 10만 원, 새마을부녀회에서 20만 원, 주식회사 대륙건설에서 30만 원, 증암봉사회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쌓여서 어는 곳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보시면 3.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비슷한 기온 유지하면서 평년 기온 4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다행히 모레 크리스마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3도, 담양과 화순이 4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4도, 보성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남부 해상에서는 5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계속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맑은 날씨 되찾겠지만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이후로는 구름 끼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